안녕하세요. 걷기 119 안광우입니다. 오늘 또 무죄반에 대해 말씀드리려 하는데요. 그 이유는 그동안의 영상으로도 부족했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이 든 까닭은요, 저희 연구소에서 무죄반을 고치고 지금은 거의 새 삶을 살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어느 여성 회원분 때문입니다. 50대인 이 회원분은요, 목, 어깨, 허리, 무릎 관절 질환으로 고통을 받으면서 수면량이 하루 2-3시간 정도로 극심한 불면에 시달렸고요. 자주 어지럼증을 겪던 분입니다. 또 한여름에 이 무릎까지 올라오는 두꺼운 양말을 신어야 할 정도로 심각한 하진행증이 있었고요. 일상생활에 위협이 될 정도의 무기력증으로 결국 하시던 일을 접고 수년 동안 의료기관을 비롯한 여러 곳을 다니시다가 저희 연구소로 오신 분입니다. 이분은 저희 연구소의 상담과 교육 중에도 모든 관심은 오로지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것일 뿐 그 외에 다른 말은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무죄반을 개선해야 한다는 조언을 매번 강조해서 드렸음에도 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수개월 동안 그냥 흘려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본인이 그 말들을 흘려들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말씀하셨는데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자신과 같이 무죄반에 대해 잘못된 인식 때문에 무죄반 교정 시기를 놓치고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안타까운 말씀을 하셔서 다시 한번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 회원분의 말씀을 4가지로 정리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는 대부분이 자신의 엄지발가락이 약간 쉬워지긴 했어도 이것이 무죄반증까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어떤 발가락 형태가 정상인지 관련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둘째는 무죄반증인 것 같더라도 그게 큰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부모 형제들에게도 이런 엄지발가락 형태가 쉽게 관찰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엄지발가락이 휘어진 것이 두드러지고 엄지발가락 관절에 통증이 있어서 병원에 가더라도 아직은 수술할 정도로 상태가 나쁜 것은 아니란 말에 위안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론 무죄반 증상이 악화되더라도 나중에 수술을 하면 되겠지 하는 믿음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교정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죄반증이 자신이 겪는 근골격계의 통증이나 장기 기능의 저하 문제와는 하등 관련이 없는 별개의 국소적 질환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발가락의 위치가 인체의 맨 끝부분인 만큼 엄지가 전신에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상상조차 하기 힘들었단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저의 임상을 바탕으로 무지외반에 대한 심각성을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정상적인 엄지 형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관찰할 수 있는 엄지 발가락들의 형태들은 조금씩 휘어져 있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엄지가 휘어진 것에 대한 거부감이 별로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휘어짐을 평균 또는 정상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최상의 엄지발가락 형태는 뒤쪽 중족골과 정확히 일직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는 엄지발가락 관절에 조금의 변형도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엄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상의 기준을 조금 낮추면 양발을 모았을 때 엄지발가락 사이가 조금 벌어져 있지만 스스로 엄지를 움직여서 벌어진 틈을 쉽게 메울 수 있을 정도면 아직은 정상 범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죄반의 경계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만약 엄지발가락을 움직여서 벌어진 간격을 전혀 메울 수 없거나 또는 애를 써도 조금밖에 메우지 못하면 무죄반이 시작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가족력에 의한 무지외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가 무지외반증이면 자식도 무지외반증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그동안의 저의 임상으로는 이 가족력보다는 대부분 무지외반을 유발하는 신발이나 걸음걸이에 의해서 엄지발가락이 변형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무지외반 가족력이 있다는 것은 무지외반이 발생할 가능성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뿐이지 팔자걸음이나 앞볼이 좁은 신발을 자주 신는 등의 무지외반 발생 조건을 전혀 만들지 않았는데도 무조건 무지외반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족력이 있더라도 이는 자신이 무지외반이 된 결과에 충분한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내 상태는 아직 수술할 정도는 아니다. 또 하나, 수술을 하면 무지외반으로부터 완전히 평생 해방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개 무지외반의 수술은 환자의 고통이 한계에 다다랐을 때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그 이전에 병원에 갔다면 보통은 조금 더 두고 보자는 소견을 듣게 되는데요. 이는 수술 이외에 해결책이 전혀 없을 때까지 무지외반이 진행되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수술을 하자는 의미입니다. 의료기관에서 이러한 소견을 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지외반이 수술 외에 특별한 개선 방법이 없을 것이란 판단이 전제됐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저의 임상으로 최악의 단계에 다다른 상태를 제외한 대부분의 무지외반은 자가교정과 개선이 가능합니다. 수술 외 방법이 없겠다고 판단하고 무지외반을 그대로 방치하면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수술만 잘 받는다면 무지외반과 관련된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요, 무지외반과 보행 습관이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신의 잘못된 걸음걸이 때문에 무지외반이 발생한 경우라면 걸음걸이는 고쳐지지 못한 그대로 남고 엄지발가락만 수술로 되돌려 놓은 셈이 됩니다. 원인은 그대로인데 그 결과만 바뀌었으니까 언제든지 다시 그 원인에 의해서 엄지발가락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무지외반이 말초에 발생한 매우 지엽적인 문제일 뿐이란 인식,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무지외반이 되면 걸을 때 엄지로의 체중 이동과 체중 지지가 불가능해집니다.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연쇄 반응에 의해서 전신이 무너지고 망가진다는 것을 잘 아셔야 되는데요. 회원들을 상담할 때 보면 무릎, 고관절, 목과 허리 등의 여러 부위의 근골격계 질환과 소화, 배설, 수면 이런 기초 건강 기능이 모두 무너진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바로 무지외반입니다. 제가 무지외반을 많은 문제들의 원인으로 보는 이유는요, 무지외반이 그대로인 상태에서는 다른 부위에 나타난 통증과 증상을 개선하는 노력이 그 노력에 비해서 효과가 매우 적게 나타나는데요. 반대로 서두에 말씀드린 저희 연구소 회원의 사례처럼 무지외반이 개선되면 그 개선 정도에 따라서 다른 여러 부위에 나타났던 증상과 통증 또한 대폭 감소하는 것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무지외반증이 어떤 식으로 전신에 악영향을 끼치는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무지외반은 조기 확인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방치할수록 전신의 건강을 위협하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걷기는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걷기는 치유며 여러분의 품격입니다. 감사합니다.